예, 이렇게 방금 전에 리포트 통해서 갭 투자와 관련된 피해 상황들 보셨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고 또 피해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건설부동산부의 이지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쇄 부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갭 투자의 명의부터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갭 투자는 간단히 말하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태를 말합니다. 매매 가격이 3억이라면 또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할 경우 5천만 원만 가지고 집을 사는 구조인데요.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전세 보증금도 오르는 추세라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곤란해지게 되는데요. 집값이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돼 그야말로 깡통 전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강서구 빌라 갭 투자 파산은 임대 사업자가 수백 채의 빌라를 갭 투자로 사들인 경우인데요. 수백 채 중에서 몇 곳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못하면서 줄줄이 연쇄적으로 파산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강서구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 강서구뿐 아니라 수원 원천동 원룸 밀집 지역에서도 수백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갭 투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원청동 임대사업자 변모 씨는 수원 일대에 총 26개 건물, 820여 가구의 주택을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했지만 한두 곳의 전세 보증금 반환이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파산한 겁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으로 현재 피해 규모액만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2, 3억 원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세입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인데 거의 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서 계속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진행해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경매가 또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가 경매를 진행한다 해도 빌라의 경우는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해도 전세 계약을 맺은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만큼 나중에 계약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신혼부부나 또 사회초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특히 신혼부부들은 전세로 몇 년 좀 살다가 청약 가점을 높여서 이제 뭐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갭 투자 파산으로 인해서 이런 신혼부부들의 아파트 내 집 마련 꿈은 이제 멀리 날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뭐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여기 뭐 이상은 없는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 이렇게 갭 투자를 여러 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전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제 우선 이제 전세를 조금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서 이제 건물의 가압류나 또 가등기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갭 투자가 은행 대출 없이 한 곳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빌라의 이제 주택 보증금을 이제 메우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으로 사전에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현행법상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서구 갭 투자 연쇄 파산 사건은 거의 또 한 곳의 중개사와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했었는데요.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자와 또 공인중개사가 마음먹고 세입자를 속이려고 한다면 전세 계약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런 구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할 때 좀 주의사항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뭐 경기가 꺾이거나 또 경기가 활성화되더라도 크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룸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꺾어도 매매 가격이 급락하는 이제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건축법상 집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은 상당수가 거액의 대출을 끼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구가 새 들어 사는 특성상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세입자에 밀려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의 70이나 80%가 넘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반전세로 계약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서 가처분과 또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